네, 오늘은 귀납적으로 정의된 수열 파트 설명을 할 거고요. 수학적 귀납법은 마지막에 이제 증명하는 게 이제 하나의 파트로 들어가 있는데, 네, 그거는 이제 하나의 영상으로 좀 새로 찍도록 하겠습니다. 자, 귀납적으로 정의된 수열이라는 거 이제 어떤 말이냐 이런 거예요. 자, 문제에서 어떤 이제 AN이라는 수열이 어떤 AN의 수열에 대한 정보를 줄 건데 어떤 식으로 주냐? AN을 이렇게 이제 일반항을 주는 게 아니라 AN과 어떤 AN 플러스 1 또는 뭐 상황에 따라 AN 플러스 2 이런 항들의 어떤 관계식을 줄 거예요. 관계식. 자, 관계식을 준다면 간단하게 이런 게 있겠죠. AN 플러스 1은 AN 더하기 2의 n제곱이다. 자, 이렇게 다른 값들이 포함되어 있어 상관이 없는 겁니다. n 플러스 1번째 항과 n번째 항의 관계식을 주는 건데, 자, 이러한 값을 뭐 더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하면 이제 첫 번째 항을 문제에서 만약에 2라고 준다, 그럼 내가 이 자리 n 자리에다가는 자연수를 대입할 수 있어요. 네, n 자리엔 자연수를 대입할 수 있으니까 1을 대입해 보면은 A2는 A1 더하기 2의 1제곱이다. 그런데 첫 번째 항 2니까 2 더하기 2여서 4가 되겠지, 그치? 그 다음에 이제 A3는 A2 더하기 2의 2제곱이니까 4 더하기 4가 돼서 8이 된다.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항들을 추가적으로 구할 수 있는 상황이 주어질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관계식이 주어지고 어떤 항의 값을 하나 주어지면은 그 값으로부터 출발을 해서 하나씩 차례대로 구해낼 수 있다. 자, 이런 건데 왜 이제 귀납적으로 뭐 정의된 수열이냐? 뭐 귀납법이라는 건 그거잖아요. 개별적인 상황들을 관찰함으로써 그거를 뭐 전체적인 상황을 일반화하는 것, 이런 것들이 귀납법이고, 이제 반대로는 연역법이라 할 수 있는데 과학 시간에 아마 들어봤을 가능성이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씩 이렇게 개별적인 관찰을 통해 이제 전체적인 항을 파악할 수 있다라는 거를 얘기를 해요. 문제에서는 뭐 조금 이렇게 앞에 번째에 있는 항들을 이제 기본적으로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이렇게 이제 한 단계 한 단계가 다 이제 수학적 귀납법의 이제 문제풀이 단계다라고 생각하면서 이 과정을 반복해주면은 그냥 6번째 항에 도달해줄 수 있는 거지, 어떤 뭐 획기적인 풀이법을 찾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제 뒤쪽에 가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네임드 수열들, 어떤 수열들, 뭐 등차 수열이나 등비 수열을 나타내는 그런 이제 수학적 귀납법에 있어서는 조금 더 이런 표현들 같은 거를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당연히 있을 거야. 그런데 일단 기본 풀이는 대입과 관찰이다. 그러니까 대입하고 관찰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규칙 찾기, 필요시. 그러니까 항상 규칙이 있다는 거 아니야. 규칙 찾기, 그 다음에 또는 이제 주기라고 할 수 있겠죠, 함수에. 자, 이런 사항들이 이제 문제의 기본 풀이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거예요. 네, 규칙이 항상 등장하진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뭐 어떤 규칙이 나와야 된다 이런 건 아니고, 그냥 기본적으로 조금 이제 앞에 번째 항이라는 거는 좀 작은 작은 항을 구하라고 했을 때는 그 값을 하나씩 구하는 거고, 20번째 항을 갑자기 구하라고 했다. 그럼 그때는 우리가 이 나오는 결과들의 규칙성을 찾아야겠죠, 그렇죠? 지금만 봐도 이 결과들이 2, 4, 8이니까 등비수열을 이룬다라는 걸 금방 찾을 수 있잖아, 그치? 그래서 규칙성을 통해 값을 구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제가 이제 기본적으로 이 대입, 관찰, 규칙 찾기 또는 뭐 그냥 규칙 찾기 이전까지 대입과 관찰하는 거에 대한 간단히 두 가지 예시를 한번 적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는 첫 항이 10이고 그리고 n 플러스 1번째 항이 n번째 항에서 마이너스 1에 n을 더한 값이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에서 a, 5를 물어볼 수가 있겠어. 역시나 이제 이 관계식을 통해 차근차근 구하면 되겠지. 5번째 항까지 가중해나면 됩니다. 그럼 a2는 a1 더하기 마이너스 1의 1제곱이 되는 거니까 10 마이너스 1이 돼서 9가 되는 거예요, 그쵸? 자, 그 다음에 a3는 a2 더하기 마이너스 1의 제곱이니까 9 더하기 1이 돼서 10이 되는 거죠, 그쵸? 자, 첫 번째 항이 10이다. 두 번째 항이 9다. 세 번째 항이 10이다. 그럼 당연히 네 번째 항 9가 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이 뒤쪽에 있는 값들이 계속해서 이제 마이너스 1, 그 다음은 또 마이너스 1의 세제곱이니까 마이너스 1이 되고 반복될 수밖에 없잖아, 그치? 그래서 이 값들은 계속 이제 반복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런 식으로 계산 값들을 하나씩 진행시켜주면은 이제 이 수열은 결국 짝수 번째 항이 이제 9가 뭐죠? 9죠, 그쵸? 그 다음에 홀수 번째 항이 10이 되는 수열이다 라고 이해할 수가 있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자,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는 뭐 규칙이 등장을 했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시를 줄게요. 두 번째 예시에서는 첫 번째 항과 두 번째 항까지 문제를 주고요. 두 개를 준다는 거는 두 개 다 처음에 필요하다는 거야, 그치? 처음 시작을 할 때 an 플러스 2는 an 플러스 1 곱하기 an이다. 그 다음 번째 항이 전 번째 항과 그 전전 번째 항 두 개를 이렇게 곱한 수열이다 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1 대입하면 a3은 a2, a1을 곱한 건데 이 값은 마3이 되겠지. a4는 a
3 곱하기 A2를 곱한 건데 이제 역시나 위에서 마3 나왔고 두 번째는 마1이니까 3이 되겠죠. 그쵸? 그 다음 아니지 A2가 3이죠. A2가 3이니까 2가 3이니까 마이너스 6이 되겠죠. 그쵸? 맞나? 3 마3이랑 A2 곱한 거니까 자 지금 실수를 좀 했네요. 3을 곱했죠. 그쵸? 그래서 마이너스 9입니다. 그 다음에 A5는 A4 곱하기 A3이니까 마이너스 9 곱하기 마이너스 3이 돼서 27이 되겠지. 그래서 이제 그 전 번째 항 두 개를 곱해서 이거를 만들고 또 이제 얘랑 얘 두 개를 곱해서 이걸 만들고 이렇게 곱해서 얘를 만들고 또 이렇게 곱해서 그 다음 걸 만들겠지. 계속해서 곱해지는데 값이 커지고 있으니까 좀 숫자들은 커지겠고 이제 양수, 음수, 부호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달라지게 될 거예요. 네, 특정한 막 완벽한 규칙을 찾기는 어려울 수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이제 다섯 번째 항을 물어봤다라고 한다는 문제에서 그거를 구하는 데까지는 전혀 무리가 없을 테니까 이 과정을 거쳐주는 게 이상한 문제풀이가 아니라 그냥 이제 수학적 귀납법에 대한 기본 문제풀이법이다. 이게 정석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편이 맞을 것 같아요. 실제로 뭐 이제 최근에 나왔던 어떤 평가원 기출 중에서는 비슷한 계산을 반복해서 11번째 항을 구하라는 문제도 있었는데 평가원 해설지에서도 이 과정을 똑같이 그냥 반복하는 거를 10번이나 해줬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5번째 항을 묻는 것 정도는 사실 그 정도도 아니잖아요. 절대 노가다 풀이가 아니고 그게 지금 이제 원하는 문제 풀이다. 기본적인 그런 반복되는 사고를 통해서 좀 미세한 규칙을 찾을 수 있냐 그런 거 그게 바로 이제 평가 기재가 된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풀이가 맞다라는 거 한 번 더 강조를 하고요. 자, 그렇다면 지금 이제 했던 예시들은 우리가 알고 있었던 이제 네임드 수열이 아니라 그냥 이제 수열을 만든 거야. 말 그대로 귀납적으로 정의해서 만든 거고 이제 항들을 차근차근 찾아주면 됐던 건데 항상 그럴 필요가 없는 상황이 있을 수 있다. 어떤 케이스냐?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등차 수열 또는 등비 수열을 귀납적으로 정의해서 나타낸 거예요. 그럼 이제 이 나타낸 식들을 봤을 때 이거 등차 수열이네. 뭐 이거 등비 수열이네. 라고 그렇게 파악할 수가 있으면 될 것 같고 한번 이제 몇 가지 케이스를 써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등차 수열의 귀납적 정의예요. 자, 밖에 조금 창문 열어놨는데 아침부터 또 징글징글하게 오토바이가 많이 다니네. 이상한 소리를 내면서 조금 양해 부탁드릴게요. 자, 등차 수열의 귀납적 정의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주어지는 것들은 다 등차 수열이라고 그냥 파악하면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 an 플러스 1은 an 더하기 3이다. 이런 케이스. 두 번째, an 플러스 2 빼기 an 플러스 1은 an 플러스 1 빼기 an이다. 또는 이 두 번째 식은 이렇게 주어질 수도 있어요. an 플러스 2 더하기 an은 2an 플러스 2다. 네, 이런 식으로 주어질 수도 있겠네. 자, 근데 이제 이 식은 그냥 내가 이걸 이항시킨 게 이거가 되는 거니까 당연히 같은 식이 되는 거고, 자, 이 식을 딱 봤을 때 등차 중앙이라는 생각이 반드시 들어야 돼요. 그 앞부분을 공부를 어느 정도껏 하고 왔다면, 자, 유형 중에 명확하게 들어있는 하나였죠. 그렇죠? an, n 플러스 1, an 플러스 2. 이 세 개의 항이 연속적으로 등차 수열을 이룰 조건이 등차 수열을 이루는 조건이 뭐랑 같았죠? 이 가운데 항이 이 양끝 항의 중점이다. 그쵸? 수직선상에서 중점이 되는 거니까 그 두 개를 양끝을 더해준 거에 절반이 뭐가 된다? a n 플러스 1이 된다는 건데 이 식의 양변에 2를 곱한 게 그냥 이쪽 식이 되는 거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이제 등차 중앙이다라는 거를 꼭 알고 있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 위에 있는 거는 너무 당연하게도 그냥 a n 플러스 1은 a n 플러스 뭐 d 꼴이다. 또는 이것도 그냥 이항을 시켰을 때 a n 플러스 1 마이너스 a n이 d로 일정하다라는 거니까 너무나도 노골적으로 그냥 등차 수열을 나타낸다라는 건데, 이걸 딱 봤을 때 등차 수열이 안 떠오르면 진짜 큰일 나는 거예요. 그쵸? 차라리 이거는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는데, 자, 이건 너무나 당연한 등차 수열의 첫 번째 정의였었지. 그치? 그러니까 이거 딱 봤을 때 요거는 그냥 이제 연속적으로 대입해서 가는 게 아니라 an은 첫 번째 항 플러스 n-1d라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항 공식을 통해 일반항 세워버리고 문제에서 원하는 항이 다섯 번째라면 대입해가지고 이제 풀어주면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이 문제를 풀 때 차이가 좀 있다면 이 밑에 식으로 주어지는 경우는 공차가 나타나진 않아. 그치? 그냥 이제 말 그대로 이게 등차 수열이구나. 그럼 당연히 문제에서는 이제 공차를 알려줘야 되는데 뭐 공차를 바로 알려주긴 조금 그러니까 그냥 항 두 개 정도 줄 수 있겠지. A1이 5고 A2가 10이다 이렇게 주면은 그냥 공차가 5구나 라고 픽스해도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위쪽에 있는 식에서는 그냥 이제 공차가 이렇게 3이라고 드러나는 거니까 문제에서는 첫 번째 항만 추가적으로 뭐 3이다 이런 식으로 주어지겠지. 그치? 또는 뭐 첫 번째 항이 6이다 주어지면은
6 더하기 n-1 d다 라고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냥 일반항을 찾아서 문제를 풀면은 된다라는 거예요. 그쵸? 자, 그래서 뭐 등차 세월의 귀납적 정의 전혀 어렵지가 않기 때문에 일단은 제가 문제풀이도 그냥 한 문제 정도만 풀고 바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등차 세월의 귀납적 정의 바로 풀어봅시다. 제가 이제 이 문제로 그냥 풀게요. 요거는 사실은 한 여기까지의 상황이 이제 귀납적 정의가 되는 거고, 이쪽은 우리가 앞에서 정말 열심히 연습하고 왔던 유형이지. 그치? 딱 보면 기억이 나야 돼요. 자, 첫째 항과 둘째 항을 딱 주고 등차 중항을 누가 봐도 주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 등차 세율이구나 라고 확정이 되는 거고, 자, A1에서 A2로 넘어갈 때 뭐가 더해지니? 4가 더해져겠지. 이 값이 바로 공차가 되는 거다. 그러니까 이제 일반항을 세워줬을 때 첫 번째 항 플러스 n-1 d다. 아, 창문을 좀 닫아야겠다. 문 좀 닫고 할게요. 오늘따라 차가 이른 아침인데 조금 많이 다니고 있네요. 자, 그래서 A 첫째 항 플러스 n-d를 계산해 주면은 4n-66이 되겠죠. 그렇죠? 4n-66이다. 자, 그래서 요 값이 일반항이 되는 건데, 자, 이제 n번째 항까지 합을 sn이라고 한다는 거 이미 알고 있어요, 우리는. 근데 sn이 최소가 된다면 어떻게 요리한다 했죠? 자, 이 수열은 지금 1차 함수 형태로 왔을 때 이렇게 첫째 항이 음수인 것으로 시작해가지고 첫째 항의 값이 마이너스 62인 걸로 시작해서 공차가 4씩 점점 커지는 걸 뜻하는데, 쭉 커지다가 마지막 음수 번째 항이 언제인지를 찾으면 되는 거지. 왜? 그럼 거기까지 이제 다 더하면은 그것이 바로 이제 최소가 되는 거니까 음수로 이제 가장 많이 더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자, 그럼 이게 언제까지 음수가 되는 거냐를 풀어주면 4n이 66보다 작다. n 값은 16점 땡땡보다 작으니까 16번째 항까지 이 수열의 항들이 음수가 되는 항들이 나오겠구나.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자연생 값은 16이 돼야 S16의 값이 마지막 음수 번째 항까지 다 더한 거니까 가장 최소가 되었겠지. 자, 이거는 제가 자세히 할 필요 없다. 앞에서 거랑 너무 똑같기 때문에 여기 이제 귀납적 정의에 해당되는 것만 한 번 더 설명을 했어요. 자, 그 다음으로 이제 등비 수열의 귀납적 정의인데 역시나 쉽습니다. 자, an 플러스 1은 마이너스 5an이다. 이렇게 줄 수 있겠고, an 플러스 1의 제곱은 an 플러스 2다. 이렇게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지금 이제 밑에 있는 거는 우리가 등비 중항이라고 불렀던 거니까 역시 기억이 나야 되고, 밑에 있는 친구는 위에는 an 플러스 1은 ran이다. 또는 이제 문제에서는 이항시켜서 an분의 an 플러스 1은 r이다. 이렇게 줄 수 있겠죠. 그쵸? 그럼 이제 공비가 r인 등비수열이라는 거니까 등비수열의 일반항 공식을 바로 작성을 해가지고 문제를 풀어주면 되겠다. 역시나 차이점은 밑에서는 공비가 안 나오는 위에서는 이제 공비가 나온다라는 차이점이 있겠죠. 그렇죠? 또 이제 조금 자세한 표현을 좀 빌려 보자면 뭐 이렇게 줄 수도 있겠어요. 그렇죠? 이렇게 당연히 양변 제곱하면은 an 플러스 1의 제곱이 an 플러스 2가 되는 거니까 너무나도 등비수열 나타내게 되는 거겠죠. 그렇죠? 그리고 여기 뭐 다양하게 이렇게 줄 수 있겠지. an 플러스 1분의 an 플러스 2. 요거 같은 경우가 항상 이제 an분의 an 플러스 1과 비율과 같다? 그럼 당연히 여기서 이 항으로 넘어가는 것과 그 다음 번째로 넘어가는 비율이 같다는 거니까 이제 이 비율이 그냥 r로 같다. 이게 바로 공비다. 등비수열이다 라고 확정하고 풀어도 된다는 것 앞에서 전부 다 보고 넘어오게 된 거죠. 그쵸? 한번 다양하게 모양이 나오니까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일단 자, 그래서 이 친구들은 뭐 크게 무난, 그래도 한 문제는 풀까요? 한 문제는 풀자면 등비수열에 여기도 마지막 거 그냥 풀도록 할게. 자, 첫 번째 항을 8의 8제곱으로 이렇게 주어졌고, 그 다음 이 관계식을 좀 간단히 하도록 합시다. 자, 이 관계식 간단히 하면은 로그 계산법은 진짜 이제 수열 파트에서 자주 나오죠. 그렇죠? 활용으로. 그러니까 계산하는데 전혀 무리가 없어야 될 거고, 이렇게 되는 거니까 an 플러스 1은 4분의 an이다. 그러니까 an분의 an 플러스 1이 4분의 1이다라고 반영해준다면 이 값이 바로 공비가 되겠지. 그치? 자, 첫째 항이 8의 8제곱인데 공비가 4분의 1이니까 그치? 이거를 그냥 2로 쓸게. 그치? 2에 32제곱으로 쓰고, 이 친구도 2에 마이너스 2제곱으로 쓸게요. 자, 그럼 이제 우리 등비수열의 일반항이 첫째 항 곱하기 r에 n-1제곱이 되는 건데, 좀 간단히 하자면 2에 마이너스 2n 플러스 34가 될 거야. 그런데 그 값이 뭐가 되게끔 하는 거? 2에 마이너스 24가 되게 원하는 거니까 2n 값이, 자, 요거랑 요거 지수 같다고 해주면 2n은 58이다. 그러므로 n은 29가 나오겠죠. 그렇죠? 지금 이제 굉장히 복잡해 보이지만 지수 법칙을 잘 기억하고 있다면 누구나 빠르게 풀 수 있는 난이도 상 문제가 절대 아니게 되겠지. 그치? 자, 요 정도로 풀고 넘어갈게요. 자, 근데 그럼 여기까지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었던 말 그대로 네임드
수열, 이제 등차 수열과 등비 수열에 대한 이제 귀납적 정의니까 딱 그 형태를 봤을 때 이거 등차 수열 나타내는 거네, 이제 등비 수열 나타내는 거네라는 것 정도만 알면 돼서 어렵지 않았어요, 그렇죠? 지금 영상에서 조금 이제 봐줘야 되는 거는 사실 이제 이 귀납적 정의 중에서 좀 새롭게 등장하는 형태에 대한 건데, 자, 이 부분에 조금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제가 지금 이제 가장 대표적인 형태를 하나 한번 줘보도록 할게요. 자, 이런 건데요. an 플러스 1은 an 그 다음에 더하기 2n 제곱. 자, 예를 들어 이런 형태예요. 아까 제가 예시를 줬던 것 중에 하나인 건데, 자, 제가 이거를 어떻게 한번 써보도록 할 거냐면 an 플러스 1은 an 더하기 fn이다. 한번 이런 형태로 써볼게. 자, 2의 n제곱을 그냥 fn이라고 쓴 거니까 뭐 표현상에 전혀 무리는 없어요, 그쵸? 자, 근데 이런 경우에 이제 문제에서 이렇게 첫 번째 항을 이렇게 1로 알려줬다 라고 쳐봅시다, 그쵸? 1로 알려주면은, 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자, 제가 이제 첫 번째 항이 이렇게 1이라고 알고 있는데, 두 번째 항을 어떻게 구할 거냐면, 자, 여기 대입해보면 될 것 같아. 대입해보면 a2는 a1 더하기 2의 1제곱이겠지, 그치? 2의 1제곱. 근데 이 2의 1제곱은 f1이라고도 쓸 수 있어, 그치? 당연하게도.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a1 더하기, 그러니까 a1 더하기 1 더하기 f1이다, 이렇게 쓸 수 있겠지. 뭐 계산은 금방 해요, 그쵸? 계산하면 이제 이건 당연히 3이 되는 건데, 일단 이 형태를 유지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 세 번째 항도 한번 똑같이 써볼까? 세 번째는 첫 번째 항에서, 그러니까 1 더하기 f1이라는 그 두 번째 항에서 뭘 더한 거냐면, 자, 밑에 써보자. a3는 a2, 자, 밑에 식을 좀 잘못 썼다. 이 부분 는이 아니라 플러스여야겠지, 그치? 얘가 는이 아니라 플러스여야겠죠. 그 다음 또 a2 더하기 2의 제곱인 건데, 사실 이거는, 자, 이렇게 치면 식이 좀 이상하지. 이거 요 값이 f2라고 할게. 요 값이 f2라고 할게요. 그럼 이 값은 또 다시 f2가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제 f2라는 값을 추가적으로 이렇게 더해줬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 전 번째 항에서 계속해서 추가적으로 이제 f2가 더해진다. 그 전 번째 항에서 f1이 더해진다. 이런 형태가 되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이걸 내가 반복해주면은 an 번째라는 일반항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첫째 항에서 f1과 f2와 쭉 가서 fn-1까지 더해주게 될 거야. 왜냐면 마지막으로 식을 대입해보면 an 값은 a의 n-1 더하기 2의 n-1이 될 테니까. 왜냐면 이제 이 위쪽에는 이 관계식에다가 n 자리에 n-1을 한번 넣어보세요. 그럼 이제 an은 an- 더하기 2의 n-1이 나오겠지, 그치? 근데 이제 이 n-1이 역시나 마지막으로 fn-1이 되는 거니까 여기까지 딱 더해진 상태로 끝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이제 이 내용을 종합을 해보자면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지. 아, 문제에서 이런 식으로 주어지는 수열들, 네, 이런 식으로 관계식이 주어지는 수열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일반항을 어떻게 찾을 수 있냐면, 일반항이 첫 번째 항, 여기 첫 번째 항 보이지, 그치? 첫째 항에다가 시그마 k는 1부터 n-1까지 fk다라고 작성할 수 있는데, 왜 그러냐면 바로 이게 그냥 이제 이거 시그마 전개해 보면은 f1 더하기 fn-1까지 다 더한 건데, 여기 뒤쪽에는 이 표현을 나타낸다라는 거예요, 그쵸? 네, 그래서 이제 누적으로 다 더해주는 건데, n번째까지 더할 때는 그 딱 n-1까지 함수값을 더한다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과정을 거쳐주면은 그래 이제 내가 이 수열의 일반항을 구할 수 있는 거니까 무한 반복 노가다로 할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거고, 이제 굉장히 좋은 방법인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지금 내가 처음에 줬던 이 예시에 대해서 한번 풀어볼까? 첫 번째 항이 1이고 an 플러스 1은 an 더하기 2의 n제곱인데, 그럼 우리는 이 값을 그냥 이제 fn이라고 인식을 해가지고 일반항 구하는 이 공식을 써주면 첫 번째 항에다가 시그마 kn1부터 n-까지 fk라고 작성한다. 그렇다면 첫 번째 항 1 더하기 시그마 kn1부터 n-1까지 2의 k-1이다 이렇게 써지겠지, 그렇지? 2의 k, 자, fk가 2의 k죠. 2의 k다. 2의 k가 되겠고, 그럼 이제 이 뒤쪽의 항을 어떻게 계산하냐? 당연히 등비수열의 합이겠죠, 그렇죠? 첫째 항이 2고 공비가 2고 항의 개수가 n-1이다라는 거 금방 파악할 테니까 해보시고요. r-1분의 첫째 항 r의 항의 개수 -1이다 전개해주면은 1 더하기, 자, 2의 n제곱 마이너스 2니까 2의 n제곱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일반항을 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 방식은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된다. 근데 문제를 풀 때 이런 꼴로 주어지는 거에 대해서는 무조건 이제 요거를 그냥 이렇게 갈 수 있어야 되는 정도로 외우셔야 돼요. 자, 절대 시험 볼 때 유도해서 풀면 안 된다. 이렇게 이제 문제 풀게 될 건데, 자, 주의사항, 한 가지 주의사항 얘기를 좀 해주면은, 이거 대신에 이렇게 줄 수 있어요, 식에서. an-1은 뭐 이렇게 2의 n제곱이다. 만약에 이렇게 문제를 줄 수가 있어, 이런 식으로. 자, 그럼 그때는 반드시 이 식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 거냐면, 자, an은
a n-1 더하기 2n 이 꼴에서 n 자리에다가 n 플러스 1 넣어주세요. a n 플러스 1은 a n 더하기 2의 n 플러스 1이다. 이렇게 만들어줘야 돼. 그래서 우리가 여기 사용하고자 하는 이 fk를 이 부분을 fn이라고 생각해야 되는 거지, 이 처음에 있는 거를 fn이라고 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 이유는 내가 이 상태로 시작을 하게 된다면 이 n 자리에 1을 대입한 게 a1은 a0 더하기 2의 n-1이니까 이렇게 이제 안 되는 값이 나오게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0번째 항은 없는 거잖아요. 그럼 첫 번째 항부터 식이 나오게 하기 위해서는 한 칸 이렇게 밀어줘서 여기 n 값이 자연수라고 하는 게 맞다라는 거야. n 자리에다 이제 1, 2, 3, 4 대입하면 전혀 문제가 생기지 않겠죠. 그쵸? 그러므로 반드시 문제를 풀 때는 기본 형태를 꼭 기억을 하세요. an 플러스 1 빼기 an은 fn으로 주어지거나 아니면 뭐 an 플러스 1은 an 더하기 fn으로 가야 되는 건데, 이항시키면 그냥 나오는 형태니까 이걸로 기본을 가주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 그치? 그래서 문제에서 만약에 이렇게 한 가지 밀려있는 걸 준다, 그럼 당연히 너는 이제 n 자리에 n 플러스 1을 대입해가지고 식을 만들어주는 게 맞다라는 거예요. 그쵸? 자, 이거 반드시 기억을 해주시고, 자, 문제 풀 때 좀 이제 다양하게 형태가 나와도 대응할 수 있도록 할게요. 자, 이제 복습을 좀 천천히 해보신 상태에서 저는 그냥 문제풀이 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여기 좀 생소할 수 있으니까 제가 대표 문제 한 번 더 풀어드리자면, 자, an 플러스 1은 an 더하기 fn이다 라고 관점으로 보면 되겠지. 그치? 따라서 an은 a1인 1, 자, a1을 얘기하는 거야. 더하기 시그마 k는 1부터 n-1까지. 여기 이제 이 자리에 fk가 와야 되는 거잖아. fk인데 내가 이제 이게 fn인 거니까 k로 그냥 바꾸기 하면 되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전체 계산 한번 해주면 1 더하기 3 곱하기 2분의 n-1n이다. 자, 여기를 제가 이렇게 쓰는 거에 지금 이제 그냥 끄덕끄덕 하고 있어야 돼. 그치? 너무 당연하게도 자연수의 거듭제곱근의 거듭제곱근이 아니라 거듭제곱의 합에서 해당되는 세 개 공식 중 첫 번째 공식이었으니까 위쪽에 있는 편을 잘 보면 왜 이렇게 되는지를 알 수 있겠지. 그치? 그래서 일반항을 구했고 필요시에는 전개하면 되는데 11번째 항 구라 했으니까 그냥 이제 a 여기 n 자리에다가 11을 대입해서 구해주면 되는 거겠죠. 자, 이거는 뭐 기본 꼴이었으니까 조금 특수하게 나오는 거 하나 더 볼까요? 자, 여기서 자, 다 똑같은데 요걸로 한번 볼게요. 아까 말한 거지, 그치? an은 a n-1 더하기 2n말이다. 이 상태로 요거를 풀면 망하고 n 플러스 1로 만들어주자. n 플러스 1은 an 더하기 2의 n제곱이다. 그쵸? 그러니까 우리 요 값을 fn으로 써서 문제 풀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 밑에 보이는 거 하나만 그냥 한 번 더 해보자면, 우리가 앞단원에서 마지막을 하고 온 이제 부분분수 분해다라는 게 탁 떠오르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아. 그래서 an 플러스 1은 an 더하기, 자, 이거 우리 바로 그냥 부분분수 분해 한번 해볼까? 이렇게 되는 거잖아. 이런 식으로. 그치? 그러니까 이제 결국 여기에서 an 값은 첫 번째 항 플러스 시그마 k는 1부터 n-1까지 k분의 1 마이너스 k 플러스 1분의 1이다 라고 쓰이는데, 이 값을 계산을 해주면은 첫째 항을 대입한 거 마이너스 마지막 항을 대입한 거의 뒤쪽 부분만 살아남게 된다는 거지. 그치? 왜 이렇게 되는지는 마지막 단원 공부하고 왔다면 당연한 거야. 쭉쭉쭉쭉 없어지니까 처음이랑 끝만 남게 되겠죠. 그쵸? 네, 그래서 계산을 해줄 수 있는데 계속 이제 누적으로 개념이 쓰겠다라는 거야. 자, 그 다음 두 번째 형태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제 요 형태에 대해서 첫 번째로 배운 거고, 비슷한 게 하나 더 있는데, 자,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건 외우지 않도록 할게요. 자, 이유가 다 있어요. 지금 방금 전에 한 거는 외우는 게 훨씬 더 이득이고, 지금 하고자 하는 거는 외우기 좀 헷갈리니까 그냥 유도하는 방법 정도 알고 있는 게 좋을 것 같다. 어떤 거냐면 an 플러스 1은 an 곱하기 fn이다. 자, 이런 꼴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 했던 거는 an 플러스 1은 an 더하기 fn이었는데, 이번엔 이제 fn이라는 어떤 n에 대한 식이 이렇게 곱해져 있는 꼴이다 라는 거야. 자, 예시를 하나 들어주자면 이런 게 있습니다. 자, an은 1 마이너스 n제곱분의 1 an-이다 이렇게 줄 수 있어. 아니 뭐 식이 조금 다른데요? 라고 할 수 있잖아. 그냥 여기가 이제 n+1과 n인 거는 요거를 우리 그냥 밀어주면 되는 거니까 앞에서 배운 거지. 그쵸? 어떻게 쓰면 될까? an 플러스 1은 1 마이너스 n 플러스 1의 제곱분의 1분의 an이다 이렇게 작성을 해주면 되겠지. 그치? 자, 그런데 자, 요거 제가 그냥 이렇게 좀 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주면 식이 조금 복잡해지니까 이제 이 뒤쪽에 있는 식을 그냥 일단은 먼저 이렇게 주겠습니다. an 플러스 1은 자, 1마 n제곱분의 1 곱하기 an이다. 그냥 이렇게 줄게요. 여기에서. 자, 그러면은 n 플러스 1은 an 곱하기 n제곱분의 n제곱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순서 바꾸고 통분까지 했어요. 그럼 우리 앞에서 어떻게 쓰기로 했어? n 곱하기 n분의
n-1 n+1이라고 작성을 하기로 했었지, 그치?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 푸는 방법은 이겁니다. 자, 이 관계식에다가 그냥 n 자리에다가 이제 1, 2, 3, 4 쭉 대입을 하는 건데 첫 번째 항도 이렇게 4라고 줬다 라고 칠게요. 자, 그럼 n 자리 1 대입하면 a2는 a1 곱하기, 자, 근데 이거 우리 한번 넘겨서 가자 그냥. 자, 넘겨서 할게요. 소리 넘겨서 an분의 an 플러스 1은 n 곱하기 n분의 n-1 n 플러스 1이다. 이렇게 작성하도록 할게요. 자, n자리 1 대입하면은 a1분의 a2는 뭐가 되냐? 1 곱하기 1분의 0 곱하기 2가 된다. 이렇게 되겠지, 그치? 자, 이거 제가 이 부분 조금 지금 이제 문제 풀다 보니까 예시를 가져온 게 살짝 꼬여서 조금 하나 수정을 좀 하도록 할게요. 자, 지금 제가 가져온 예시가 칸이 조금 밀려서 문제를 주는 바람에 그냥 책에 있는 예시로 하나 가도록 할게요. 책으로 가도록 할게. 자, 근데 제가 요 예시로 설명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미안합니다. 자, 요 예시를 하나 설명해주면은 일단은 넘겨주세요. an분의 an 플러스 1은 3의 n제곱이다 라고 작성을 해주고, 이 n자리에다가 1, 2, 3, 4 대입을 좀 해볼게요. a1분의 a2는 3의 1제곱이다. a2분의 a3은 3의 제곱이다. a3분의 a4는 3의 세제곱이다. 이렇게 가겠죠, 그렇죠? 자, 그렇다면 지금 이제 쭉 작성을 하다가 어디까지 가냐면 an-1분의 an은 3의 n-까지 한번 가보도록 할게. 그럼 여기까지 작성한 식들을 좌변끼리 쭉 곱해주고 우변끼리도 쭉 한번 곱해볼게요. 자, 그럼 좌변은 곱해보면 어떻게 되냐? a1분의 a2, a2분의 a3 쭉 가서 an-1분의 an이 되겠지, 그치? 그 다음 우변은 뭐가 되는 거냐? 3의 1제곱, 3의 제곱, 3의 n-1제곱까지 곱하게 되는 거지. 자, 근데 좌변식을 잘 보면은 이렇게 계속해서 없어진다는 걸 볼 수 있겠지? 그러므로 남는 거는 a1분의 an, 그 다음 우변은 3의 1에서 그냥 이제 n-1까지 더하게 된 거니까 가우스 합 또는 이제 등차수의 합으로 계산하면 되겠죠, 그쵸? 자, 그럼 이제 내가 원하는 an 값은 어떻게 구하냐? 지금 이제 이 a1 값만 오른쪽으로 넘겨주면 되는 거니까 a1 곱하기 3에 1 더하기 2 더하기 쭉쭉 가서 n-까지 더한 게 되겠다. 근데 귀찮으니까 이거 계산 한번 해주면은 양쪽 더한 거는 n이 되는 거고 항의 개수인 n-1 곱하고 2로 나누면 되겠지, 그치?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이제 정답은 뭐가 된다? 첫 번째 항 문제 준 3과 3의 2분의 n-1이 된다. 또는 3의 2분의 n제곱 마이너스 n 플러스 1이다. 이렇게 작성할 수 있다는 거야. 그치? 자, 그래서 이제 문제 푸는 방법 정도만 좀 기억을 해주면 될 것 같고, 이제 내가 일반항 an을 구했으니까 당연히 이제 a10 값은 여기다가 10을 대입해서 계산만 해주면 되겠지. 자, 이걸 제가 한번 정리하도록 할게요. an 플러스 1은 an 곱하기 fn이고, 첫 번째 항을 문제에서 주어지는 경우에 일반항 찾는 방법 알려드릴게. 자, 먼저 넘겨주자. an분의 an 플러스 1이 fn이다 라고 작성해주고, 이 n자리에다가 1부터 n-1까지 대입한 거를 차례대로 곱해줍니다. 좌변끼리 다 곱한 걸 먼저 쓸게요. 그 다음 우변은 당연히 1부터 n-까지니까 f1, f2 쭉 가서 fn-까지 곱하게 되겠지, 그치? 자, 근데 그렇게 되면은 여기 왼쪽 식은 다 이렇게 사라지고 첫 번째 항분에 n번장이 남게 돼. 자, 오른쪽은 f1 곱하기 fn-까지 다 이렇게 곱한 게 남아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an은 첫 번째 항 곱하기 f1부터 fn-까지 곱한 이게 된다라는 결론을 얻는데, 뭐 만약에 외우려면 이 식을 외워줘도 괜찮을 것 같아. 근데 이제 문제 풀 때 뭐 결국에는 크게 차이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넘겨준 식을 이렇게 이제 변끼리 곱해주는 결과를 통해서 이제 이렇게 내가 특정한 일반항을 구해줄 수 있다라는 건데, 마지막에 대입해주는 값만 n자리에다가 n-를 대입했다라고 생각하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그래야지만 딱 없어지고 n번장이 남게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정도 풀이법만 기억하면 될 것 같고, 제가 바로 한 문제를 더 풀어볼게요. 자, 여기에서 다음 문제를 하나 더 풀어보자면, 자, 여기서 뭐 다양하게 제가 아까 전에 이 문제를 풀었었죠, 그렇죠? 내가 처음에 가져왔던 게 맞았네, 그지? 한 칸이 밀려있다고 생각해서 조금 작성을 안 했었는데 이게 맞았네요, 그쵸? 과제로 다시 그냥 지금 한번 풀어볼게요. 네, 지금 한번 풀어볼게요. 자, 그래서 자, 여기 오는 요쪽 자리 요 식을 역시나 넘겨주면은 an-1분의 an은 자 n제곱분의
n-1 n+1이라고 쓸 수 있겠지. 요거는 그냥 뭐 n 자리에다가 n 플러스 1 그냥 넣지 않고 이 상태에서 시작하도록 할게. 왜냐면 결국에는 내가 이 n 값에다가 1부터 대입하는 게 아니라 이 경우는 2부터 대입한다라는 것만 이해하면 되는 거잖아. 그치? 여기 n에 2를 대입해야 이 분모가 a1이 될 테니까. 그쵸? 그래서 n 자리 2 대입하면 a1분의 a2가 되는 거고 2 대입하면 a2분의 a3이 되는 거고 그 다음 쭉 가서 이제 a n-1분의 an으로 끝내주면 되겠지. 이거는. 그치? 자, 그래서 이제 계산을 할 때 우변은 뭐가 되냐? 자, n 자리에 1 넣으면은 우변을 보세요. 이제 1분의 아니지, n자리에 1 넣은 게 아니라 2 넣었지. 그치? 자, 지금 주의사항이 지금 이제 이쪽에 n이 들어있는 거기 때문에 이제 n자리에다 2를 넣었다라고 생각하는 게 맞는 거야. 그치? 그래서 처음이 2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3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3을 넣은 거 3, 2, 4가 되겠지. 우리 요거 이렇게 크로스로 곱해서 없어지는 거 잘 알고 있을 거예요. 그쵸? 그 다음 또 하나 대입해보면 4, 4, 3, 5니까 또다시 없어지게 되는 거고 어차피 처음이랑 끝만 남을 테니까 마지막만 잘 쓰면 되는데 역시나 우린 지금 요 n자리에다 대입한 거기 때문에 마지막은 진짜 n자리에 딱 n을 대입한 이 식 그 자체라는 거야. 그러니까 n 곱하기 n분의 n-1, n 플러스 1이 돼서 전부 다 없어지고 마지막 다 없어지고 처음 두 개와 마지막 두 개만 남아서 2n분의 n 플러스 1이 되는데 좌변도 정리를 쭉 해보니까 다 없어지고 a1분의 an만 남는다는 거야. 근데 a1이 4라고 줬으니까 an 값은 4 곱하기 자, 이 친구가 4라는 거야. 4 곱하기 2n분의 n 플러스 1 그래서 n분의 2n 더하기 1이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일반항을 구했고 문제에서 일반항의 값이 10분의 21이 되는 10분의 21이 되는 항을 구하라 했으니까 이 식을 풀어주면 n이 나오게 되겠죠. 이렇게 크로스로 곱해주면은 정답이 나오는 겁니다. n 값이. 네, 어쨌든 이제 포인트는 완벽하게 뭐 정석을 외운다라기보다는 문제에서 주어지는 게 이렇게 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a n분의 a n 플러스 1로 줄 수도 있고 반대로 생각하면 a n 플러스 1분의 a n으로 대소관계를 반대로 줄 수도 있는 거야. 근데 그렇다 보니까 이제 문제를 풀 때 조금 이제 다양하게 접근을 해봐야겠고 여기 문제의 포인트는 n 값에다가 대입을 쭉 해서 다 없애주는 건데 처음 대입하는 값과 마지막 대입하는 값이 어디에다가 뭘 대입한 건지를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다면 이 우변을 작성하는 데 있어서 실수가 나오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여기 이제 두 번째 또 이제 귀납적으로 정의된 새로운 좀 수열의 형태까지 공부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 여러 가지 수열의 귀납적 정의랑 같은 수가 반복되는 수열은 반복적으로 값을 대입했을 때 관찰해서 규칙성과 주기를 찾는 연습을 한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다음번에 이제 두 번째 영상으로 조금 끊어서 이렇게 두 개의 영상으로 수학적 귀납법 파트 설명을 마무리한 다음에 그럼 전체적으로 또 문제풀이 영상을 한번 올리도록 할게요. 그때는 시단계 문제까지 같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